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당신의 노후 20년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평생 모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네 곳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이미 수백 명의 노년 상담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당신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노후 집 선택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가까운 곳이 최고지. 집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 실버타운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20년을 편안하게 해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강할머니가 남편을 떠나보낸 뒤 병원 앞 오피스텔, 전원주택, 큰 평수 아파트를 거쳐 3번 이사하고 수천만 원을 잃은 끝에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강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집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집을 3군데나 거쳐온 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좋은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좋아 보이는 집보다 나를 지켜주는 집,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집,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집,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이 노후에 살아야 할 단 4곳, 그리고 왜 그 4곳이 병원 평수 비용보다 훨씬 강력한 노후 안전망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30년 동안 노년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년의 집은 평수가 아니라 반경이다. 집이 얼마나 넓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5분, 10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당신의 말년을 결정합니다. 강할머니가 깨달은 4가지,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4곳.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매일 말을 건네줄 사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곳, 눈을 정화시켜 주는 곳, 내 건강을 지켜주는 곳. 이 4가지를 갖춘 집이 바로 노년에 살아야 할 집입니다. 노년은 멀리 가는 삶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까운 곳에서 깊게 사는 삶입니다. 당신의 10년 뒤, 15년 뒤를 구하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가까운 집, 단순한 집, 관리 가능한 집, 사람이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 4곳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사례를 드릴 겁니다. 이걸 들으면 누구나 내가 그동안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았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를 가볍게 만들고 고립을 끊어내고 불안을 잠재우고 평온한 말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할머니가 왜 병원 앞에서 1년도 못 살고 왜 전원주택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왔는지, 그 가슴 아픈 경험이
어떻게 노후의 진짜 기준을 밝혀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강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되던 해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병원 가까운 곳이면 다 해결되겠지.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대형 병원 앞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1층에 약국, 길 건너엔 대학병원. 누가 들어도 완벽해 보이는 노년의 집이었죠. 하지만 강할머니는 그곳에서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느낀 건 편안함이 아니라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창밖만 봐도 구급차가 서 있고, 검사 받으러 가는 환자들 줄이 늘어서 있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조문객들까지 보였습니다. 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죽음만 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병원에 사는 건지, 집에 사는 건지. 몸이 불편하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노년에 병원 가까운 집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선택한 집이 오히려 건강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의료 밀착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병원과 너무 가까우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자신이 더 아프다고 느끼는 착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 앞 동네는 대부분 원룸, 오피스텔, 단기 거주 비율이 높아 이웃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하는 사람 없고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갈 뿐이죠. 이웃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편리해도 노년의 삶은 외로워집니다. 강 할머니는 고백했습니다. 병원은 가까웠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도 말을 건네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 속에서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고립되는 건지 몰랐어요. 결국 강 할머니는 병원 앞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간 곳이 내 정신 건강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요. 노년의 병원과의 적정 거리는 5분이 아닙니다. 걸어서 510분의 작은 동네 의원과 약국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형 병원은 멀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일상은 큰 병이 아니라 자주 찾아오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강 할머니는 다음 선택을 위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연으로 가야겠다. 조용한 데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아침이면 새소리, 창문을 열면 산 공기, 사람들이 말하는 힐링이 그대로 있는 곳. 강 할머니는 그곳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곧 강 할머니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이 없다는 것. 이웃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고 말 한마디 건넬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원 생활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가 오래되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현실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 나갈 수 없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지 않는지 매번 점검해야 했고,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고 난방비와 관리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노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큰일이고, 습관처럼 하던 집안 관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됩니다. 강 할머니는 전원주택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은 자연이 주는 평화는 있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자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제야 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노후 집 선택 기준을 바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보다 관리가 쉬운 집, 멋진 풍경보다 매일 갈 수 있는 곳, 고요함보다 관계가 있는 동네, 병원보다 복지관이 가까운 곳. 그렇게 세 번째 집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후의 인생을 지켜주는 내 곳이 무엇인지 강 할머니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노후 집 기준을 완전히 뒤집을 내용입니다. 전원주택을 떠난 강 할머니는 잠시 딸집 근처에 머물며 다시 한번 노후의 집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계속 실패했을까? 왜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강의에서 들은 말이 강 할머니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노년의 일상 반경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반경 10분 안에 있다. 이 10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그 말이 강할머니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평수, 자연만 보며 집을 고르느라 정작 내가 매일 가게 될 곳, 내가 매일 부딪혀야 할 현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차근차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은 어디지? 내가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지? 누가 내 하루를 움직이게 해주지?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노년에 가장 자주 가고 싶었던 곳은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 할머니는 이웃 동네의 여러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5가지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이 되는가? 둘째, 동네 의원과 약국이 집 근처에 있는가? 셋째, 집에서 3분만 걸어도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가? 넷째, 집 크기가 20평대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가? 다섯째, 주변에 말을 걸어줄 이웃이 있는가? 그녀는 이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동네를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20평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할머니는 그 단지를 걸어다니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입구 바로 건너편에 작은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 나오는 어르신들,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노래 교실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건물 뒤편으로는 작은 놀이터와 연결된 산책길이 이어져 있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걸을 수 있는 아담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 상가에는
오래된 동네 의원과 작은 약국, 저렴한 식당, 미용실, 동네 슈퍼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강할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오늘도 운동 오셨어요? 어제는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강할머니는 바로 느꼈습니다. 아, 여긴 사람이 있구나. 그동안의 집들과 가장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엔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멋진 조망도, 넓은 정원도, 고급 인테리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 강할머니는 단지 벤치에 앉아 잠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늙어서 필요한 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집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작은 움직임들이구나. 하루에 서너 번 복지관에 들러 운동하거나 프로그램을 듣고 공원에서 20분씩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햇빛을 받고 필요하면 의원에 들러 진료도 받고 식당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집에 돌아오는 삶. 이게 바로 노년을 오래 지탱해주는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사한 지 몇 달 후, 강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고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사람 속에서 다시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노후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어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네 곳이 하나로 이어져 노년의 일상을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강할머니가 경험으로 깨달은 노후의 집을 결정하는 단 네 곳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네 곳이 노후의 80%를 지탱하는지 근거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할머니가 세 번째 이사에서 비로소 깨달은 건 노후의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 넓은 공간도 아니고 값비싼 주거단지도 아닙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단 네 곳입니다. 이 네 곳이 가까이에 있을 때 사람은 고립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네 곳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어서 5분 안에 복지관이 있는가?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단순히 무료 강좌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지관은 노년의 우울감, 고립감, 무기력을 가장 빠르게 줄여주는 생활 기반입니다. 강할머니가 복지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체조 수업, 10시에는 노래교실, 오후에는 취미 동아리, 저녁엔 작은 공연. 이 작은 활동들이 할머니의 하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움직이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장소, 몸을 깨우는 장소,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정신건강은 복지관 반경으로 결정된다. 걸어서 5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분 따라, 날씨 따라, 언제든 쉽게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야 하거나 차를 타야 한다면 대부분은 결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가까운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2025평 적정 크기의 집. 노년의 집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믿음. 이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넓은 집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방이 많을수록 청소할 곳이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공간이 늘어나고 짐이 쌓이고 결국 집이 사람을 잡는 상황이 됩니다. 노년에 적합한 집 크기는 20에서 25평입니다. 이 공간은 청소 정리 관리 모두 무리가 없고 생활 동선이 짧아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적당히 아담해야 사람이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너무 넓으면 집 안에서조차 게을러지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20평대 집은 돈을 쓰는 방향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넓은 집은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수리비가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20평대는 부담이 적습니다. 노년의 집은 멋있어 보이는 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셋째, 집 근처 3에서 10분 안에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가. 노년의 건강은 운동이 아니라 걷기에서 결정됩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 멀리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집 바로 근처 310분 반경의 산책로입니다. 길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공원, 동네 산책길, 아파트 둘레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나갈까 말까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것. 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단지 옆에 8분 산책길이 있어요. 그 덕분에 하루 3번은 꼭 걸어요. 걷기 좋은 환경이 가까이 있다는 건 노년의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있을 때 건강은 유지되고 하루 리듬이 안정됩니다. 넷째, 걸어서 5에서 10분 안에 동네 의원과 약국이 있는가. 대형 병원은 멀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감기, 몸살, 무릎 통증처럼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동네 의원입니다. 강 할머니는 말합니다. 가벼운 통증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약국도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가고요. 동네 의원이 가까우면 건강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잡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이라면 이 조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네 곳이 모두 모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네 곳이 가까우니까 내가 매일 다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어르신들의 행복도는 집의 조건이 아니라 집 주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관이 움직임을 만들고 적정 크기의 집이 삶을 가볍게 하고 산책로가 건강을 지키고
동네 의원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될 때 노년의 삶은 안정, 관계, 건강, 일상 리듬, 이 네 축으로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안전지대의 구조입니다. 강할머니는 이 네 곳이 모두 가까운 동네로 이사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다시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 하루가 움직이고, 내 몸이 깨어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네 곳이 노년의 우울고립 불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 네 곳만 갖추면 노후의 삶이 달라지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점, 왜 복지관이 노년의 관계를 지켜주는가? 노년의 고립은 대부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계기가 없어서 생깁니다. 복지관이 노년에 필요한 이유는 그곳이 단순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같은 강좌를 들으며 친해지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깁니다. 이 관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고립 상태에 있던 어르신들이 복지관 프로그램만 꾸준히 참여해도 우울감이 305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일수록 복지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람 속에서 살아야 사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점, 적정 크기의 집이 노년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넓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에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큰 집은 정리가 어려워지고 짐이 쌓이고 집안 곳곳이 어두워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은 심리적 무력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2025평 집은 내 손 안에서 돌아가는 집입니다. 이 집은 나에게 내가 여전히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자존감을 줍니다. 당신도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청소를 마친 집을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순간 집의 크기는 그 기분의 폭을 결정합니다. 집이 작고 단정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활은 안정됩니다. 3점, 산책로 공원이 노년의 신체를 지켜준다. 노년 건강의 비밀은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반복입니다. 걷기 20분, 햇빛 10분, 평지 한 바퀴. 이 정도만 매일 해도 심장과 혈압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집 가까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강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산책로로 가요.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걷기 좋은 환경은 사람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책로의 진짜 가치입니다. 공원은 공기 좋은 곳이 아니라 노년의 생존 장치입니다. 4점, 동네 의원 약국이 노년의 불안을 낮춘다. 대형 병원은 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와 피로가 생깁니다.
대기 시간도 길고 검사도 많고 비용도 부담됩니다. 반면 동네 의원은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문제도 빠르게 해결됩니다. 노년에는 큰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작은 증상이 방치되는 것이 무섭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 소화가 안 될 때, 기운이 없을 때,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의원이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의원 약국의 존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네 곳이 모이면 노후의 80%가 해결된다. 복지관이 관계를 만들고 20평대 집이 삶을 가볍게 하고 산책로가 몸을 지키고 동네 의원이 불안을 줄여주면 사람은 고립되지 않고 하루가 움직이고 몸은 안정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네 곳이 가까이에 있으면 노년은 특별하지 않아도 평온하게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노년의 행복은 돈, 집값, 병원, 위치보다 반경 10분의 작은 생활 반경에서 결정됩니다. 이 네 곳이 모두 충족되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노후 10년을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점검표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12개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평생 살아도 좋은 집인지 아니면 조만간 떠나야 할 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할머니가 3번 실패하고 4번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가며 들어도 좋습니다. 걸어서 5분, 7분 안에 복지관이 있는가? 없다면 차를 타야 하는가? 버스를 타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이미 빨간불입니다. 대부분은 결국 가지 않게 됩니다. 복지관이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곳인가? 활동이 많은 곳인지, 프로그램이 꾸준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2회 이상 갈 수 있는 거리인가?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리인가가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관계활동 리듬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집이 20에서 25평 사이인가? 이보다 크게 살고 있다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지금처럼 관리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청소가 하루 20분 안에 끝나는가? 안 된다면 이미 집이 나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짐이 줄어들수록 집이 더 편해지는 구조인가? 각 방의 쓰임이 명확한지 점검해 보세요. 쓸데없는 방이 있으면 그 공간은 결국 짐 창고가 됩니다. 노년의 집은 넓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관리 가능한 집이 평온을 가져옵니다. 집에서 3분에서 10분 안에 산책로가 있는가? 작은 공원이어도 아파트 둘레길이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인지 여부입니다. 길이 평지인가? 비탈길이 많은가? 노년의 관절어리 무릎은 작은 경사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20분 바람 쐬고 오기 좋은 환경인가? 걷기 좋은 길은 운동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지켜주는 건 결국
작은 걸음의 반복입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안에 동네 의원이 있는가? 통증, 감기, 소화 같은 작은 증상은 빨리 해결해야 악화되지 않습니다. 약국이 가까운가? 노년엔 약을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건강의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진료 부담이 적고 친절한 곳인가? 노년에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약국은 건강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려주는 기반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12개 중 몇 개가 충족되었는가? 8개 이상이면 지금의 집은 노후 안전지대에 가깝습니다. 5개에서 7개라면 향후 이사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4개 이하라면 지금 집은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할머니의 말처럼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꼭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지금 이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집 문제의 90%가 해결됩니다. 10년 뒤에도 지금 집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가? 돈이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구조인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노년의 위험한 곳입니다. 3. 지금 이 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가만히 있게 하는가? 사람은 움직일 때 사라지고 가만히 있을 때 무너집니다. 노년의 집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는 반경 10분 안에서 결정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설도 큰 평수도 비싼 입지도 아닙니다. 가까운 곳, 단순한 곳, 관리 가능한 곳, 사람과 연결되는 곳. 이 4곳이 모두 있는 동네가 당신이 살아야 할 곳입니다. 강할머니가 3번 실패하고 4번째에서 비로소 찾은 그 단순한 진실이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노후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강할머니도 그랬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병원 가까운 집이 좋다는 믿음, 넓은 집이 편하다는 믿음, 전원주택이 여유를 준다는 믿음, 실버타운이면 문제 없다는 믿음. 이 믿음들이 당신의 노후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하거나 거대한 집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붙잡아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4곳입니다. 복지관, 20에서 25평 적정 크기의 집, 3분에서 10분 산책로, 5분에서 10분 의원 약국. 이 4곳이 갖춰진 동네가 당신의 마지막 20년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사는 집이 좋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계단도 앞으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거리가 앞으로는 버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요함이, 앞으로는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집은 미래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확실한 4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의 평수, 가격, 매물 비교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접 걸어보는 것입니다. 집 근처 10분 안에 복지관, 의원, 약국, 산책로, 작은 식당, 맛. 이 중 최소 3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그 동네는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방이 많아도, 공간이 넓어도 혼자 사는 노년에게는 짐이 됩니다.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구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집을 줄이는 건 후퇴가 아니라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할 사람이 있는지, 동네 슈퍼에서 얼굴 익히는 사람이 있는지, 복지관 프로그램이 활발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사람이 보이면 편해지고 사람이 안 보이면 무너집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10년 뒤의 내가 이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노후 집 선택의 90%를 결정합니다. 결론: 노후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수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넓은 평수도 아니고 화려한 단지도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걸어서 갈 수 있는 작고 소박한 네 곳, 복지관, 산책길, 동네 의원, 그리고 관리 가능한 집. 이 네 가지가 모인 동네가 당신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집입니다. 강 할머니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면 그게 좋은 집이에요. 나는 3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여러분은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노후 집 선택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줬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담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는 실전 인생 철학과 노후 지혜를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